안녕하십니까? 엔도투데이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위암 5증례 토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의 제목은 잔토마, 고마운 잔토마입니다. 잔토마는 만성 헬리코박터 감염의 증거이므로 잔토마가 있었다는 것은 헬리코박사가 있었다는 뜻이고 위암 환자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고마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마운 경우가 있습니다. 위암으로 외과 진료하셨던 분입니다. 의뢰서를 보면 조직검사상 Well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소견으로 ESD 권유하였으나 환자 원하여 귀원으로 전원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외과에서 이 의뢰서와 내시경 결과지 1.5 곱하기 1.5cm짜리 이로시브 리전이다 라는 소견을 바탕으로 내시경 치료를 위하여 저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비록 환자가 외과를 오더라도 병소가 내시경 치료를 해야 하는 병소라면 내과로 의뢰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병소가 어딘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1.5 곱하기 1.5cm erosive lesion was seen at GC of GC. GC of GC가 무슨 말일까요?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신 분은 내시경 사진만 보고도 병소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병소의 위치는 정확한 텍스트와 사진으로 이중으로 기록을 남기셔야 되는데요. 텍스트는 이처럼 가끔 오타를 할 수 있거든요. GC of GC, 오타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았더니 GC of GA, Greater Curvature Side of Gastric Antrum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내시경 결과지를 약자로 쓰다 보면 실수할 확률이 높거든요. 가급적 약자를 쓰지 말고 풀네임으로 쓰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병소의 위치를 파악했는데 보시다시피 병소의 경계는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아트로픽 백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플랫하고 약간 노듈라하게 엘리베이션 된 병소였는데 병소와 잔토마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잔토마만 찾으면 병소를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시경 재검을 한 후에 의뢰된 환자였는데요. 내시경 재검 시에는 잔토마 바로 옆에 작은 얼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 병원에서 조직검사한 흔적이었고요. 제가 며칠 후 ESD를 할 때 봤더니 벌써 다 힐링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잔토마가 없었더라면 어디가 병소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고마운 잔토마가 있었기 때문에 병소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인디고 카민 스프레이 이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ESD를 시행하였고 리섹티드 스페시먼에도 화살표한 바와 같이 잔토마가 잘 보였습니다. 최종 병리 결과는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지름 8mm, 침윤 깊이 머스큘레이스 뮤코자, 리섹션 마진 프리, 다른 리스크 팩터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마이크로스코픽 얼서 프레젠트는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수도 앵글. 수도 앵글이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임상적으로 내시경 의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당검진 내시경상 칼시노마 발견되어 자료 보내드리오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뢰서로 오셨던 분이고요. 환자 말씀을 들어보니 모처럼 내시경을 받았는데 내시경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들었으나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다고 하여 병원을 찾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내시경 결과지에는 1번 CSG, 2번 잔토마, 3번 이로시브 물음표 anterior wall of lower body, 4번 바일리프럭스라는 소견이었는데요. 가지고 오신 사진을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병소를 디파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시경 검사할 때 약간 애매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간혹 사진을 남겨놓지 않으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조직 검사를 하는 모든 병소는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환자는 사진은 없었으나 anterior wall of low body라는 명확한 위치 표시가 있었고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왔기 때문에 내시경 재검을 하였습니다. 미드 엔트럼 트랜스버스 폴드를 위각으로 착각하여 병소의 위치를 위치압으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위각 아래쪽에 병소가 있었고요. 이 병소의 아래쪽에 미드 엔트럴 트랜스버스 폴드, 수도 앵글이라고 부르는 그 병소 직상방이었습니다. 요컨대 앵글 디스탈의 병소였으나 수도 앵글을 미드 엔트럴 트랜스버스 폴드를 앵글로 착각한 나머지 죄송합니다. 위체 하부 전복으로 병소를 잘못 기술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고요. 최종 병리 결과는 moderate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장경 14mm, depth of invasion muscularis mucosa, resection margin free, 다른 리스크 팩터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도 앵글보다 프락시말, 그러나 트루 앵글보다 디스탈에 있는 병소이므로 병소의 위치는 프락시말 엔트룸 레서 커버처인데요. 이 환자도 의뢰될 때 로우 바디라는 위치 표시로 의뢰되셨습니다. 미드 엔트랄 트랜스버스 폴드, 이 개념이 없으면은 자꾸 위치 표시를 실수합니다.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증례입니다. 아티피아. 1년 전 아티피아가 나왔던 분이 최근 2번 시행한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2번 모두 선종, 4달 전, 2달 전이죠. 선종으로 나와 의뢰되셨습니다. 한 번은 고도 선종이고 한 번은 저도 선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함몰형 병소가 뚜렷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자꾸 암이 나오지 않고 선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조직검사에도 암이 안 나올 수 있어서 암 가능성은 높지만 조직검사에서 안 나오니 내시경 절제술을 하고 최종 병리 결과 의거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합시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ESD를 하였는데 다소 깊어서 어려운 시술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사진이 리섹티드 스퍼시먼을 뒤집어 놓은 모습인데요. 점막하 침윤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종 병리 결과는 poorly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장경 14mm, depth of SM invasion은 1900 마이크로미터, 약 2mm 침윤이 되어 있었고요. lymphatic invasion present, 따라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수술을 진행하였고 다행스럽게 로칼이나 림프절 전이가 없었고요. 5년 이상 재발 소견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티피아라는 표현을 병리과 의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식이 아티피아를 표시하는 건데요. 제가 임의로, 그냥 제 의미로
그냥 아티피아, 그리고 뭔가 수식어가 붙어있는 아티피아, 이 두로 나누어 보았고요. 리제너러티브 아티피아가 절반, 그냥 아티피아가 절반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을 추적 검사한 결과를 보시면 그냥 아티피아는 3분의 2가 암, 리제너레이팅 아티피아는 4분의 1이 아데노마나 암이었습니다. 즉, 아티피아는 리제너러티브라는 리제너레이팅이라는 뭔가의 형용사가 붙어 있으면 암일 확률이 다소 떨어지긴 하나 이와 무관하게 모두 다 암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티피아 환자는 조직 검사도 중요하고 내시경 소견도 중요하고 이 둘을 모두 고려해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증례는 트리키 패솔로지. 패솔로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패솔로지 하고요. 바이옵시를 보는 패솔로지가 있는데요. 바이옵시는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진단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폴셉스 바이옵시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정부 소만 병소인데요. 아웃사이드 패솔로지 리포트에는 에이티피칼 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웃사이드 슬라이드를 리뷰해 보았더니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am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저쪽에서는 아티피아인데 이쪽에서는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ama다. 이 소견 가지고 수술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조직검사 다시 했는데요. 헬리코박터 포지티브였고 또 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부에서는 아티피아라고 준 병소였고 슬라이드 판독한 결과는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여서 수술을 고려하던 차에 재검에서 꽝 나왔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ESD를 하였고요. 최종 병리 결과는 분화형 점막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외부 조직검사 결과에 대한 관찰자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암은 아니고 선종이라고 했는데 본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종이 아니라 아티피아인데요. 환자에게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고려했는데 아무래도 재검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재검을 권한 바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은 암은 조직검사만으로 완벽히 제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내시경 절제술로 깊게 떼어내면 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시경 절제술을 고려해 봅시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내시경 절제술 결과에 따라 간혹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고 암의 경우는 7명에 1명이다. 이게 총괄 데이터니까요. 7명 중 1명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ESD를 하였고요.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mm moderate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resection margin free depth of invasion은 라미나 프로프리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티피아, poor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꽝,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왜 제목을 Pathology is tricky 라고 했는지요. 패솔로지가 트리키하지 않습니다. 바이옵시 패솔로지가 트리키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리입니다. 내시경 검사일. 위암으로 오래된 환자입니다. 그런데 내시경 화면의 날짜와 팩스에 기록된 날짜가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간혹 환자들이 진단일, 검사일 이런 것들을 포함한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날짜가 다르면 어느 날이 검사일인지
직접 내시경을 한 의사 아닌 다른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화면을 보니 5사의 내시경인데요. 5땡땡땡사의 내시경 중 과거 모델은 시스템 내에 시계가 있습니다. 아마 건전지 혹은 충전지로 되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가 충전지가 떨어지면 스톱됩니다. 다시 충전되면 새로운 날짜가 셋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시경 검사할 때는 화면에 검사 날짜를 넣고 시스템에는 자체 날짜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수가 있는 거죠. 간혹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내시경의 날짜가 정확한지 아주 가끔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환자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결과 조기위암 2개, 위선종 4개, 무려 6개의 병소가 한 환자의 스토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술로 절제한 화면인데요. 여기저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병소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여러 개의 병소가 나왔다. 이거는 약 5% 정도의 환자에서 나오는 현상이고요. 내시경을 할 때 위암이 발견되면 그 자리뿐만 아니고 주변 점막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증례입니다. 주변 점막을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 증류와 같이 싱크로너스 리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 인펙션,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 다른 유전적 용종증 등 언더라인 디지즈, 언더라인 코스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암이 발견됐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주변을 차분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암 5증례였는데요. 추가로 한 증례 가지고 왔습니다. 기스트 의심으로 외과로 의뢰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러나 외과에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고 내과로 보냈으나 제가 외부 자료를 검토해 보았더니 수술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사이즈가 2cm가 넘고요. 외부에서 시행한 EUS에서 인터널 에코가 헤테로지니어스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수술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비록 외과에서 오셨으나 외과 선생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수술을 권유했는데요. 환자분께서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6개월 후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의사의 잡은 추천입니다. 최종 결정은 환자가 내리는 거거든요. 올바른 추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하고 다시 한번 권하고 다시 한번 권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입니다만 환자가 끝까지 아무리 권해도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종 치료 결정은 환자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처럼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데요. 3년 후에 메스가 커지고 간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응급실을 내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술이 싫더라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게 그래도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